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2023학년도 대수능 특상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워크북에 그림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림을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정보입니다. 관찰자 A하고 관찰자 B가 있는데 관찰자 A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하는데 PQ, 광원, L1, L2 전부 정지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자 B가 우주선을 타고 어떤 광속에 가까운 속도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A 관성계는 노란색이니까요. A 관성계에서 광원으로부터 동시에 발생한 빛은 PQ를 향해 이제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원이 한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발사된 것은 B가 봐도 한 장소에서 발사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동의하시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Q는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원이라는 한 장소 동시성 불변이니까 이곳에서 빛을 쏘는 것은 A가 봐도 동시고 B가 봐도 동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실은 요겁니다.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Q에 도달한 시간이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경우는 항상 이렇게 했죠. 요거를 이제 정지 상태라고 놓고 네모 박스를 칩니다. 이 통째로 이 녀석들이 운동을 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만약에 이게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얘가 V라는 속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B라는 녀석과 A라는 녀석이 한 장소 동시성이니까 동시 방출은 같은데요. 그 다음에 PQ가 이제 두 장소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PQ에 도달하는 시간이 B가 봤을 때 한번 보세요. P는 도망갑니다. P는 도망가기 때문에 광원에서 발사된 빛은 이제 별개로 움직인다. 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P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도망가 버리니까 P가 도망이니까 분리한다. 분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Q는 이제 이 빛을 향해서 다가오잖아요. 이건 유리입니다. 유리. 그런데 걸리는 시간이 같았다. 걸리는 시간이 같았다. 이 말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 실제로 리얼한 모습을 제가 그려보면 이 리얼한 모습은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자, 광원이 있는데 불리한 녀석은 사실은 똑같이 도착하려면 가까워야 되고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P, 여기가 광원, 여기가 Q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불리한 녀석은 광로가 가까워야 되니까 이게 이제 L1과 L2라고 했을 때 L2가 더 커야지 된다. 유리한 녀석이니까 너 좀 고유 길이 좀 길어서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L1이 L2보다 크다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A의 관성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시에 광원에서 나간 빛이 동시에 나간 빛이 누가 그렇죠. 누가 더 먼저 선빵 P가 선이고 Q가 후가 될 것이다. 그래서 P에서가 Q에서도 먼저 발사된다. 니은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밑줄자 이제 중요한 것이 왕복 시간인데요. 광원과 Q 사이로 왕복하는 시간 광원과 Q 사이를 왕복하는 시간 에브리바디 왕복. 이 왕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왕복은 바로 고유 시간하고 시간 팽창 그걸 바로 비교해 주면 됩니다. 편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A 관성계에서는 고유 시간이죠. 그 다음에 B 관성계에서는 측정 시간인데 이게 바로 팽창 시간입니다. 그래서 A 관성계가
비관성계보다 큰 게 아니라 비관성계에서가 더 크겠죠.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지근 선생님입니다. 2022년 10월에 치러진 교육청 특수상대성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관성계에서 봤을 때는 PQ가 정지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B 관성계에는 우주선인데요. 이 녀석은 V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고, 이런 중요한 진술이 있습니다. A 관성계의 기준으로 X가 P를 지나는 순간 Y는 Q를 지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 A라는 녀석은 PQ가 동시에 지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PQ의 동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누구 기준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비관성계 측정했을 때는 동시가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이제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고유가 되고 A가 팽창된 시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의 시간은 B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죠? 특수상대성 이론은 항상 상대적인 관점으로 논하니까요. 그 다음에 XY의 거리는 이 우주선의 거리는 이 말이잖아요. 거리는 PQ의 거리와 같다 그랬는데 자기 자신은 정지에 있고 누가 그렇죠. 여기에 있는 요 관성계가 자기한테로 다가온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정지해 있고 이 녀석이 이렇게 V라는 속도로 다가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PQ가 뭐가 일어난다고 봅니까? 그래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것이고요. P가 X를 지나는 사건이 Q가 Y를 지나는 사건보다 먼저 일어나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자, PQ가 어떻게 그 B가 우주선에 탄 B가 보이게 되냐면 길이 수축으로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PQ의 거리가 줄어들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P가 되고 이게 Q가 되는데 이게 새로운 길이 수축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주선이 제가 한번 우주선을 그려볼게요. 우주선은 분연색으로 그리고 있죠. 이렇게 우주선을 딱 그려보면 잘 보세요. 이 우주선이에요. 제가 잘 그렸습니다. 그럼 이 우주선이 어떻게 해요? 쭉 가시면 누구 먼저? 그렇죠. P 프라임. 이 P 프라임 요 길이 수축되어 있는 이 앞쪽에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도착한다. 선후가 되죠. 동시가 아니에요. 선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P가 X를 지나는 사건이 Q를 지나는 사건보다 앞서. 다시 말해서 지는 가만히 있는데 이 녀석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P가 X를 지나는 사건이 Q가 Y를 지나는 사건보다 앞서 일어난다. 이 진술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3학년도 9평 특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깁니다. 우주선도 2개가 등장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자 C에 대해서 A, B는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플러스 X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누가 살펴보는 거냐면 C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각각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빛을 동시에 쏜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빛을 이렇게 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쏩니다. 이 쏜다. 자, 그러면 이제 관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관성계에서 계속 노란색으로 할게요. PQR에서 동시에 반사된다. 자, 에브리바디 밑줄자. 여기 보시면은 동시에 방출이 돼가지고 동시에 반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 고유 길이가 다 같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그 다음에 빨간색, 그다음에 파란색 요 길이가 다 같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관성계에서 살펴봤을 때는 밑줄자 비관성계에서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Q보다 P에 먼저 반사된다. 먼저 도착한다 이런 말이죠. P에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현재 수구와 B가 A를 볼 적에 B도 운동을 하고 있고 A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A하고 B가 같은 속도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동시에 도착을 하겠죠. 그런데 광로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져야 되는데 P가 먼저 반사된다. P가 여기 있잖아요. 그 말은 결과론적으로 얘는 정지하고 있고 얘가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다면 바로 우주선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P가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가 먼저 반사된다. 이런 말이 성립하거든요. 이 말을 살펴보면 요놈의 속도를 A라고 하고 요놈의 속도를 B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사실 정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해서 요놈의 앞에 V라는 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은 결론은 이거죠. A가 VB보다 속도가 빠르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진술. C의 관성계에서 파란색으로 할게요. C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R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T0다. 에브리바디 T0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광원에서 R로 진행을 할 때 얘는 우주선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게 되냐? 바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요게 이제 T0가 되는 것이죠. 자, 정보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답을 찾아봅시다. A의 관성계에서 밑줄자 BC의 운동 방향은 같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A가 정지하고 있었을 때 얘도 뒤로 가고 얘도 뒤로 가죠. 그래서 결국 운동 방향은 같다 맞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한 빛은 PQR에 반사되어 동시에 도달한다. 밑줄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원에서 한 장소 아닙니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QR에 반사되어 다시 광원으로 동시 도달. 이렇게 되면은 광원에서 출발해서 반사돼서 광원으로 오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냐면 왕복이 됩니다. 왕복. 그러니까 결국 요 왕복이 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B가 보게 되면은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광원에서 PQR에서 반사돼서 동시에 도달. 결국은 이제 왕복이기 때문에 어차피 A가 바라봤을 때 고유 길이가 전부 다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PQR일 때 실제적으로는 광노의 편도로 생각하면 뭐 분리 유리 분리, 뭐 사선 이런 형태가 되지만 왕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전부 다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 도달한다 이런 말은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P의 광로를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P인 경우에는 B가 쳐다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P인 경우에 광원호를 그려보면 P인 경우에 광원에서 갈 때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되돌아갈 때 다시 광원으로 갈 때는 요 유리 분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R로 가는 녀석은 당연히 B가 쳐다볼 쪽에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이런 광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Q인 경우는 광원에서 갈 때 여기 불리합니다. 불리해. 그 다음에 이제 되돌아올 때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유리 분리, 분리 유리, 그 다음에 여기는 사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왕복의 효과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한다. 맞는 것이죠.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C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시간은 T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할 때 여기 분리거든요. 분리.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해주면 지금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까 뭐라 했냐면 C의 관성계에서 얘가 T0였으니까 얘는 T0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분리하기 때문에 T0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2년 7월 교육청 특수상대성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선의 모양이 앞뒤를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광원에서 발생한 빛은 A 관성계에서 P보다 Q에 먼저 도달한다. P보다 Q에 먼저 도달한다. 그럼 이제 A 관성계에서 리얼 실제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광원이 여기 있고요. A 관성계에서 이제 P하고 Q가 있는데 P보다 Q에 먼저 도달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요 길이가 요 길이 이렇게 P에서 광원까지 길이가 더 길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리얼 진짜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관성계 여기 P입니다. 비관성계에서는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밑줄자.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우주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우주선이 이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쪽으로 플러스 X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관찰자가 보게 되면은 B가 보게 되면은 누가 먼저 P에 먼저 도달한다. 동글뱅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광원에서 갔을 적에 P에 먼저 도달한다는 것은 P가 다가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플러스 X 요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광로의 유리를 따져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가 이겁니다.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발생한 빛은 R까지 가는데 T0다. A 관성계에서 R까지 가는데 이게 이거 아닙니까? 가는데 T0다.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첫 번째 비관성계에서는 우주선 운동 방향은 플러스 X 맞죠? 비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요거 아닙니까? 광원과 P 사이의 고유 길이보다 작다. 당연 빠따 3 쿠션이죠. 고유 길이라는 것은 A 관찰자가 봤을 적에 길이고 B 관찰자가 보게 되게 되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 빠따 3 쿠션입니다. 그 다음에 B 관성계에서 빛이 광원에서 R까지 가는 시간은 아까 요게 얼마라는 냐면 A 관성계에서 T0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원에서 나온 빛은 대각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T0보다 크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5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3학년도 6평 특상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A 관성계에서 광원 XY와 검출기 PQ가 각각 O로부터 L만큼씩 떨어져 있고 XY로부터 각각 PQ를 향해서 방출된 빛은 O에 동시에 도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A가 이렇게 있고요. 광원 X, 그 다음에 광원 P가 있는데 이 빛들이 이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전부 L이에요. 요게 이제 여기를 지나갈 적에 여기 Y에서 나간 빛도 여기에 도착한다. 그래서 O를 동시에 도착한다. 동글뱅이. 요게 이제 의미하는 것이 한 장소 동시성 불변. 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B가 봐도 동시에 지나가겠다. 뭐 이런 것이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 무엇인지 찾아보죠. 첫 번째, B의 관성계에서는 이 B 관성계 아닙니까? Y에서가 X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장소 동시성 불변이기 때문에 B가 볼 적에는 얘는 이제 정지하고 있고 사각형 박스를 쳐서 얘가 통째로 어디로? 그렇죠. 왼쪽으로 얼마의 속도로? V로 운동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상식적으로 한 장소인 여기에 동시에 도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장소 동시성 불변 광로를 비교해야 되는데 빛이 오면 빛이 광원에서 나가면 요 가운데 있는 O가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놈은 광로가 유리한 경우가 되겠고 Y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다시 표시해 주면요. 이렇게 광로가 이제 얘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광로가 대각선을 가거든요. 그래서 X하고 Y를 보면은 여기가 광로가 분리해요. 분리. 그러니까 분리한 녀석이 먼저 방출돼야 된다. 그러니까 Y가 먼저 방출돼야 된다. 그래야지 동시에 여기 한 장소 동시성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Y가 먼저 방출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술. B의 관성계에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6표 문제가 재밌어요. 자, 이제 보십시오. B의 관성계 여기까지는 동시였죠. 여기까지는 동시였다. 동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P와 Q에 동시에 도달하냐 이거죠. 한번 보세요. 역시 이제 일반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 P가 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합니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Q를 향해 가는데 Q는 계속 대각선 경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Q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요. Q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O에 동시에 도착한 후에 O 동시 도착 후 그 다음에 P와 Q까지 광로를 비교해라. 이렇게 제가 해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와 Q에 동시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먼저 도달한다? P가 선이에요. P가 선, Q가 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디귿. Y에서 방출된 빛은 요거 아닙니까? Y에서 방출된 빛은 검출기 Q까지 이제 가는데 말이죠. 이 시간은 광로를 보면 돼요. B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인 경우에는 Y에서 Q까지가 몇 L이에요? 2L이 되겠죠. 빛의 속도는 불변인데 말이죠.
이건 2L을 가야 되고 이거는 2L보다 더 큰 거리를 가야 되는 것이죠. 더 긴 거리. 그래서 B의 관성계에서 A의 관성계에서 크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특이하죠. 한 장소 동시성 불변까지 이 불변을 물어본 후에 그 이후에 또 다시 이후 광로를 비교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2년 4월 교육청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관성계에서 광원 PQ 검출기는 정지해 있다. 그래서 A 관성계 PQ 검출기는 다 정지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 관성계에서는 P와 Q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동시에 도달한다. 자, 밑줄자 동그라미. 동시에 방출된 빛은 동시에 도착한다. 자, 그러면 이제 광로의 유불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B는 이제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우주선인데 요게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얼마로? V의 속도로 가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PQ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이 이제 PQ가 광원입니다. 이렇게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만약에 이게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게 같다. 이게 고유 길이가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검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사선으로 가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유리한 녀석은 사실 불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P 그 다음에 검출기 이게 Q 이런 상태가 리얼이었다. 이게 리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리한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길이는 좀 더 길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기억 진술 P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 P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 이거 아닙니까? A 관성계에서 B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그랬는데 A 관성계에서는 이게 고유 길이고요. 그 다음에 B 관성계에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고 보겠죠. 그래서 A 관성계가 B 관성계보다 크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진술 Q에서 방출된 빛은 검출기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보세요. Q 관성계가 여기 아닙니까? Q가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Q가 A에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일 거고 B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냐? 자기 자신을 정지해 있고 다가가니까 대각선의 경로를 가겠죠.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B에서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닌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A 관성계에서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 자 보세요. B 관성계에서 동시 도달이잖아요. 한 장소 동시성 불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해야 된다는 게 불변이에요. 그럼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을 하려면 P하고 Q를 A에서 동시에 쏘면 안 됩니다. 누가 먼저 쏘야 돼요? 그렇죠. A에서 쏜 빛이 선, P, Q에서 쏘는 빛이 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 맞죠? 기억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2년 3월 교육청 특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나와 있는데요. B가 관찰했을 때 A는 우주선인데 플러스 X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표를 이제 각각 A와 B가 측정했을 적에 도달 시간, 광원에서부터의 도달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표를 기준으로 해서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원에서 PQ 문자를 헷갈린 친구가 있는데 P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가는 것이 ET1 걸렸다. 그 다음에 광원에서 Q로 가는 거, 광원에서 Q로 가는 것이 T1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A가 고유 관찰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고유 좌표계. 그러니까 결국 A의 리얼한 상황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긴장 보시고 이게 이렇게 됐다. 무슨 말이냐? 여기가 P고요. 여기가 광원이고 여기가 Q인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EL이라고 이건 L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이냐? B는 이 우주선이 V라는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P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P는 그렇죠.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Q는 대각선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Q는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기억 진술부터 봅시다. T1과 T2를 비교해라 그랬는데 T1과 T2는 여기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광원에서 Q로 가는 요 장면을 생각하셔 보십시오. 그러면은 A인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인 경우에는 그렇죠. 대각선으로 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게 이제 T1의 경로고요. 요게 T2의 경로예요. 여기다 C만 곱하면 이게 광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T1, T2인데 T2가 더 크죠.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이거 아닙니까?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다.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ECT1보다 작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A에서 G가 측정한 시간이 ET1이기 때문에 ECT1보다 작다가 아니라 ECT1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실제 거리가 빛이 진행한 거리인 광도랑 똑같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려요. 그 다음에 3번 B의 관성계에서 지금 잠깐 녹화하고 있거든요. 광원에서 P까지 거리는 자, 다시 B의 좌표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요거 CT2는 광원에서 P까지 CT2는 요게 뭐냐면 광로입니다. 광로예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건 실제 B가 관측한 거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광원에서 P까지 요거인데 말이죠. 요건데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광로에 뭐가 있었어요? 광로에 유리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광로의 유리함 때문에 C2였으니까 결국은 광로는 CT2고요. 광원과 P 사이의 실제 거리는 CT2보다 큰 상태가 되겠죠. 네, 이해되죠? 그 다음에 4번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물어봤는데 광원과 Q 사이 거리는 B의 관성계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CT2가 되겠죠. CT2 그래서 CT2인데 말이죠. 요거는
광원과 Q 사이의 거리가 광원과 Q 사이의 거리 다시 한번요. 이거 지워버리고 다시 광원과 B의 관성기에서 광원과 Q 사이의 거리 광원과 Q 사이의 거리 뭐가 아닙니까? 요거는 B의 관성기일 때는 광원과 Q 사이가 CT2인데 이거는 광로예요. 광로. 그래서 요게 CT2가 요건 광로 아닙니까? 그럼 B의 관성기에서 요거 보는 요거 수직은 CT2보다 작다. 맞죠? 그래서 4번이 맞는 거네요. 5번 마저 확인해 보면 B가 측정할 적에 B의 시간은 고유 시간이고요. A의 시간 관측 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건 팽창 시간이겠죠. 그래서 B가 측정할 때 B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A의 시간이 느리게 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특수상대성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자 A에 대해서 B가 플러스 X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부위로 달리고 있다. 그리고 B 관성계에서 빛은 광원으로부터 PQR 마이너스 X 플러스 Y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된다. 자, 뭐 당연히 뭐 광원이 한 곳이니까요. 이 한쪽 광원에서 동시에 이제 방출이 되겠네요. 동시에. 그러면 결국 광원에서 P 그 다음에 뭐 Q 그 다음에 R 지금 이렇게 동시에 방출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방출이 된다. 그리고 이제 표는 AB 관성계에서 빛이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 광로의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먼저 A에서 보면 T1, T2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생각해 보세요. 긴장 푸시고 이 T1, T2가 같다라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우주선이 플러스 X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로에 유불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유리한 겁니다. 지금. 유리한 상황이에요. 왜? P가 다가오니까 자, 너무 두꺼워요. 네. 유리한 상황이다. 도망가니까 얘는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A가 측정했더니 시간이 같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리얼입니다. 실제 모습은 유리한 녀석이 더 길이가 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 그 다음에 광원 Q 요게 이제 리얼 실제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B의 건성계에서 보게 되면은 T2가 같거든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광원에서 Q까지, 광원에서 R까지 요 리얼 길이, 이렇게 R. 그래서 결국은 이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하고 여기는 같고 여기는 훨씬 더 길다. 이런 게 현재 스코어 리얼입니다. 리얼. 이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진술은 기억은 T1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억은 광원에서 지금 저 수업하거든요. 오빠 나 넥타이 어떻게 생겼어? 넥타이 줘봐. 넥타이 엄마한테 주라고 하세요. 광원에서 P까지의 모습을 보는데요. B인 녀석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리얼 아닙니까? 리얼. 이게 B에서의 리얼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억이 훨씬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우주선이 움직여 주니까 광로의 유리 때문에 T1이 더 짧게 됐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이 T1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기억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T2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니은은 뭡니까? 니은은 광원에서 R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 요게 이제 니은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T2니까요. 요게 T2. 그 다음에 요게 니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니은이 더 크다. 이렇게. 그래서 니은 진술은 니은이 T2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진술 보세요. B의 완성계에서 요게 B잖아요. B 리얼. B 리얼의 모습은 P에서 Q까지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일단은 T2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억이에요. 기억. 그러면 결국은 C 곱하기 기억 플러스 C 곱하기 T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기억은 상식적으로 누구보다 T2보다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는 것은 ECT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모습을 그려주는 거죠. 기억, 니은 이렇게 문자들이 나오니까 조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 실제 상황만 그려주시면 별탈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1년 교육청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가 관측할 적에 AB의 길이가 같다. P가 관측할 적에 AB의 길이가 같다. 물론 이 길이가 똑같고 속력도 똑같으면 똑같겠죠. 그런데 중요한 힌트가 B의 관성계에서 당연히 뭐 두 개 다 A, B 우주선이 각각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날 겁니다. A의 길이는 B의 길이보다 크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요 B의 길이는 자기 길이가 고유 길이일 것이고 그 다음에 A의 길이를 쳐다보면은 길이 수축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근데 길이 수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A의 길이가 B의 길이보다 길다는 것은 원래 고유 길이가 이런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여기 보세요. 이 P가 봤을 적에 고유 길이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LA가 LB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보였다라는 것은 속력은 A가 B보다 컸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A의 관성계에서 AB의 길이 차는 이거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P가 쳐다본 고유 길이가 LB 아닙니까? 그럼 P가 쳐다본 고유 길이의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니까 요거일 겁니다. 요거예요. 요게 고유 길이 차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A 관성계에서 보게 되면은 A 관성계에서 LA는 고유 길이겠죠. 그러나 A 관성계에서 누구를 쳐다보면 LB를 쳐다보게 되면은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LB가 고유 길이일 텐데 길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관측된 길이가 더 작아요. 그러면 이 A 관성계에서 쳐다본 자기 길이는 LA이고 B를 쳐다본 길이는 LB 프라임인데 요 LB 프라임이 LB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커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는 고유 길이고 요건 길이 수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게 더 크다. LALB가 LA 빼기 LB 프라임 요거랑 비교했을 때 요거보다 요게 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LA 빼기 LB보다 크다라는 진술은 맞는 진술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2학년도 9평 특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깁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가설 1과 2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밑줄 그어주면서 확인만 해주시고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다. 광속은 불변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A 관측자의 정지에 있는 두 천체 PQ를 자 그러면 A 관측자에 대해서 정지한 P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나온 이 B시계가 반사되어 되돌아온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인 경우에 1의 빛이 왕복한 시간은 TA다. 그러면 A인 경우에는 우주선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광원에서 빛을 쏘았다가 반사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A는 이렇게 보인다. 이게 TA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인 경우에는 고유좌표계, 관성계 고유좌표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이제 TB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TA가 TB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이제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니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의 관성계에서 TA 동안 지금 빛이 이동하는 거리, 광로를 지금 물어본 건데 LA는 C 곱하기 TA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인 경우에는 LB가 되는데 요거는 C 곱하기 TB가 되겠죠. 그래서 광로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A 그 다음에 바로 B 이렇게 광로를 비교한 것이다. 그럼 이제 당연바타 3 쿠션 여기서 누가 똑같아요? C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 LA, LB를 비교하면 역시 LA, LB가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진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A의 관성계에서 PQ 사이 거리 PQ 사이 거리 DA는 요거죠. 요 DA는 PQ 우주선에 이동한 시간과 V 곱시다. V 곱하기 TA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B의 관성 좌표계에서는 B 좌표계에서는 똑같이 PQ를 볼 텐데 이 PQ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보일 겁니다. V 곱하기 TB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귿 진수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DB분의 TA를 그대로 쓰면 V 곱하기 TB분의 V 곱하기 TA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LB분의 LA를 그대로 쓰면 LB는 C 곱하기 TB분의 C 곱하기 TA가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걸 다 지워주시면 TB분의 TB분의 TA가 나와서 정답은 5번 다 같은 상황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1년 7월 교육청 특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술. A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나온 빛이 검출기 P와 Q에 동시에 걸린 시간은 같다. 이런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착하는 빛과 여기 도착하는 빛이 시간이 같다. 이 말은 그렇죠. 길이가 같다. 그래서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다.
검정색으로 할까요? 예, 좋아요. 이렇게 길이가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B가 측정했을 때 Y에서 발생한 빛이 R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T0다. T0다. B 입장에서는 고유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X에서 발생한 빛이 이 속력을 비교하는 건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광속은 불변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어요. 요즘은 이런 기억이 진술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B가 측정할 때 X에서 발생한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B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광노 유불리 아니겠습니까? 광원에서 빛을 쐈는데 P는 접근하잖아요. 이건 유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원에서 빛을 쐈는데 Q는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 도망. 그래서 Q는 불리하게 된다. 그래서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라는 말은 틀렸고요. Q에 먼저 도달한다. P에 먼저 도달한다. 맞죠? P에 먼저 도달한다. 그래서 D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측정할 때는 Y와 R 사이 거리는 B가 측정할 때는 CT0인데요. A가 측정할 때는 CT0보다 더 길이가 짧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길이 수축이 일어날 테니까. 정답은 니은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2학년도 6평 특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B의 좌표계에서 관성계에서 광원으로부터 나온 이 빛이 동시에 방출된 후에 거울에 반사되어 동시에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L이다. 동시에 도달.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입니다. 자, 정리할까요? 자, 광원에서 나온 빛이 동시에 당연히 방출되겠죠. B 입장에서요. 동시에 방출돼서 반사된 후 동시에 도착한다. 반사돼서 동시에 온다. 여기도 동시에 온다. 이 말은 실제로 광원과 거울 Q와 거울 P가 거리가 같다. 이런 정보죠. 간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보가 표는 관찰자 A의 좌표계에서 측정한 빛의 시간이다. 자, 그러면 광원에서 P 아닙니까? 광원에서 P로 갈 적에는 0.4t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유리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에서 광원으로 되돌아올 때 이때는 0.6 분리가 되겠다. 자, 이렇게 되려면 이 우주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 광원에서 P로 갈 때 당연히 이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정답은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주선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X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이제 여기 밑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갈 적에는 0.4t0 다시 맞고 되돌아갈 때는 0.6 t0 ct0가 아니라 0.4t0 0.6t0 요거 두 개를 더하면 t0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왕복이거든요. 왕복. 그러니까 광원과 P와의 왕복이나 광원과 Q와의 왕복이나 똑같이 T0일 겁니다. 그렇죠? 누가 관찰한 거야? 요거는 A가 관찰한 거니까 시간 팽창에 해당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요 T0는 시간 팽창이고 C분의 2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이게 바로 고유 시간이죠. 고유 시간이다. 왜? 왔다 갔다 여기 L이니까 T는 C분의 2L 고유 시간이죠. 그래서 니은 진수도 맞다. 자, 그 다음에 A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 거리는 광원과 거울 P 사이 거리는 요게 L이고 요것도 L이거든요. 근데 L보다 작다. 왜냐하면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도를 더하면 왕복이 되니까 시간 팽창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1년 4월 교육청 문제 특상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대해서 광원과 PQ 검출기가 다 정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B는 0.8C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A 관성계에서 PQ는 동시에 발생한 빛이 동시에 도달한다. 그 말은 동시에 PQ가 발생을 해가지고 동시에 도달하면 뭡니까? 거리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가 같다. 동일 거리다. 이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검출기의 동시 도달 동글뱅이 치시면 요게 이제 한 장소 동시성 불변이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억 진술 B의 관성계에서는 빛의 속력은 뭐 불변이니까요. 그 다음에 Q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 Q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수직 아닙니까? 이 수직은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PQ의 빛이 동시에 발생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B는 정지한다고 치면 이렇게 이 녀석이 왼쪽으로 0.8C로 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 빠따 3 쿠션 한 장소 동시성의 불변이니까 만약에 자 빛이 출발했다 그러면 검출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Q는 대각선의 경로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얘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하려면 불리한 녀석, 즉 Q가 선, P가 후 발생해야지 빛이 발생해야지 동시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만 되겠습니다. 리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1년 3월 교육청 특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A가 관측했을 때에 정지한 이 광원으로부터 빛 PQ라는 이 빛 두 종류가 플러스 X와 플러스 Y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된 후에 각각 거울에 반사되어 동시에 되돌았다. 동을 치십시오. 동시에 방출해서 동시에 되돌아왔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가 거리가 같다라는 것이죠. 자, P인 빛의 녀석은 이렇게 이게 Y축 플러스 Y축으로 아니 P는 플러스 X축으로 Q는 플러스 Y축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정보가 이거겠죠. B가 측정했을 때에 광원에서 거울 또는 거울에서 광원까지의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힌트가 되어지는 것은 Q부터 Q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P는 이제 유리 분리가 나오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P의 속력은 빛의 속력이기 때문에 반사 전후가 서로 다르다. 이건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광속 불변에 의해서.
그 다음에 P하고 Q 누가 먼저 반사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거예요. B의 관성계.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얘가 정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렇죠. 반대로 0.6C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 빠따 3 쿠션. 먼저 P부터 생각해 봅시다. 쭉 갑니다. 그런데 거울이 다가오잖아요. 요게 T1이에요. 요게 유리한 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맞고 되돌아오는데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T2가 되는 거고, 요건 불리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T1과 T2를 더한 것은 이게 뭐가 됩니까? 왕복이 되니까 시간 팽창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Q, 광원에서 Q로 가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게 T3, T3 되니까 요거는 T3 플러스 T3, 요것도 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P하고 Q에 누가 먼저 거울에 가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P죠. P가 먼저 Q보다 먼저 거울에 도달한다. 이 니은은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방금 전에 계산해 놨듯이 요거는 둘 다 시간 팽창 왕복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대수능 특상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 푸시고 첫 번째 정보입니다. 관찰자 P에 대해서 Q는 0.5C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Q가 요 이제 기준이 P입니다. P의 관성계에서 Q가 P를 스치는 순간 Q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광원 AB에서 빛이 동시에 발생한다. P의 관성계에서. 자 그럼 정리해 봅니다. P하고 Q가 일직선이 되는 순간 P의 관성계에서 보니까 이렇다는 것이죠. A하고 B에서 광원 AB에서 빛이 동시에 발생한다. 여기 동시에 발생을 하는 거죠. 빛이. 근데 이제 같은 거리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장소 동시성 불변이기 때문에 결국 이 Q의 입장에서는 A, B가 같은 거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동시에 발생을 해서 동시에 도착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살펴봅시다. 첫 번째, P의 관성계에서 A, B에서 발생한 빛은 동시에 P에 도달해.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P의 관성계에서 빛이 이렇게도 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빛이 또 이렇게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은 광원을 떠나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P의 관성계에서 쳐다보면 P에 도달할 텐데 동시에 출발한 빛이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한 것이죠. 왜? P의 관성계에서 광원 AB에서 빛이 동시에 발생이 됐다. 그래서 우주선은 가지만 광원에서 발생한 두 빛은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P에 동시에 도착하게 된다. 그래서 기억 진술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진술을 살펴봅시다. 니은. P의 관성계에서 이제 AB에서 발생한 빛은 동시에 Q에 도달한다. 이제 이게 유불리를 따져야 되죠. Q는 동시겠지만 보세요. 그냥 보시고 P의 관성계에서 보시게 되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Q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리한 상태가 되겠죠. 불리한 상태가 됐다.
그 다음에 Q인 상태의 이 B의 빛은 Q가 이렇게 접근해 주니까 얘는 유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Q에 도착한 게 아니라 누가 B가 선이고 A가 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속의 에, 유불리 빛이 진행한 거리의 유불리를 따져줘야 된다. 그 다음에 디귿 진술 B에서 발생한 빛이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Q의 관성계와 P의 관성계에서 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B에서 발생한 빛이 Q에 도달할 때 Q의 관성계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이렇게 되는 그렇죠. 고유 시간입니다. 고유 시간. 그죠? 그 다음에 P의 관성계에서는 편도가 되는데 한번 봅시다. P의 관성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유리하다 그랬죠. 유리. 자, 여기 고유 시간이라고 쓰지 마시고요. 고유 시간, 팽창 시간 쓸 때는 왕복이라고 써야 되니까 광로의 유불리를 따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로가 여기는 불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광로가 유리하죠. 뿐만 아니라 P의 관성계에서 보면은 또 길이 수축도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시간이 더 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은 Q의 관성계에서가 P의 관성계에서 크다라는 디귿 진술은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그래서 광로의 분리, 광로의 유리, 길이 수축. 왜? 편도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P의 관성계에서 P에 도달할 때는 동시에 발생한 빛이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0년 10월 교육청 특강 문제입니다. 우주 정거장이 있고요. 우주 정거장에 대해서 정지한 두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삼각형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우주선이 이제 P에서 빛을 방출하면서 달려가는데 이 빛은 우주선보다 2년 먼저 Q에 도달한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우주선이 있는데 이 우주선 좌표계에서 빛을 쏘는 거예요. 빛을 쏘는데 빛의 속도며 삼각년이면 3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2년 먼저 도착했다 그랬기 때문에 우주선이 오는 데에는 몇 년 걸렸냐? 얘는 5년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 진술부터 Q의 속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우주선의 속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우주선의 속력은 V는 T분의 S 아닙니까? 그러니까 T는 몇 년 걸렸냐면 5년 걸렸어요. 몇 광년 가는데 3광년 가는데 그래서 연년 없어지니까 0.6c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정답. 그다음 PQ 사이의 거리는 삼각년이다 했는데 이게 지금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선 입장에서는 G는 정지해 있고 P하고 Q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Q의 속력은 결국 우주선의 속력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P와 Q의 거리는 우주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일어납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그래서 삼각형보다 더 작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가 일어난다고요? 길이 수축.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주선의 시간은 이게 고유 시간이거든요. 고유 시간. 우주 정거장의 시간 이건 팽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시간은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빠르게 가죠. 빠르게. 왜냐하면 우주 정거장의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그래서 본인의 시간은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낀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1학년도 9평 특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에 대해서 관찰자의 B가 탄 우주선이 0.6C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의 관성계에서 광원까지, 이 거울에서 광원까지 거리는 L이고, 광원에서 발사된 이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되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B에서 빛을 쏘면은 갔다가 되돌아오는 이런 경로를 취하겠죠. 이게 B의 광로다.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보게 되면은 빛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A에서 본 광로겠죠. 자, 그러면 뭐 빛의 속도는 뭐 불변이니까요.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 사이 거리는 요거인데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L이다. 맞습니다. 그다음 B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이건 팽창 시간이죠. 팽창된 시간이고요. B의 시간은 이게 고유 시간이 자기 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B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빠르게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느리게 간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10년 7월 교육청 특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0.9C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A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B가 측정을 할 적에 광원 PQ, 광원이네요. 동시에 발생한 빛이 검출기 아래 동시에 도착했다. 에브리바디 동글뱅이 동시에 발생을 해가지고 동시에 도착을 했다. 이 말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B의 고유 길이가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억. 빛의 속력은 뭐 당연히 불변이고요. B가 측정할 적에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팽창 시간 아닙니까? 팽창 시간. B의 시간은 고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리게 한다. 맞는 거죠. 남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측정할 때 P와 R 사이 거리, 요거 아닙니까? 요걸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Q와 R 사이 거리, 요거는 이제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거든요. P와 R 사이 거리는 Q와 R 사이 거리보다 길다. 맞습니다. 그래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좀 짧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1학년도 6평 특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관찰자 P에 대해서 P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A, B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찰자 Q가 있는데 Q가 타는 우주선이 0.9C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의 관성계에서 누가 주인공인지가 중요하잖아요. P의 관성계에서 Q가 P를 스쳐가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시에 A, B에서 빛을 폭발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P의 입장에서는 동시 도착이겠죠. 여기 동시 도착이죠. 왜냐하면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한 장소 동시성의 불변 아닙니까? 한 장소 동시성 불변. 그러니까 이 한 장소에 동시 도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죠. Q가 봐도 동시에 도착해야 된다. Q가 봐도
동시에 도착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요 말이 의미하는 게. 자, 그럼 이제 결과론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P의 관성계에서 A, B의 폭발한 발생한 빛이 동시에 P에 도착한다. 왜? 동시 발생해서 거리가 같기 때문에 동시 도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Q의 관성계에서는 B가 A보다 먼저 폭발한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Q의 관성계에서는 자기는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누가? 그렇죠. 이렇게 이 전체 계를 설정할게요. 이 전체 계가 왼쪽으로 0.9C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유불리를 따져야 되는 것이죠. 자, 가면은 여기가 이제 유리한 고지의 점령이 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불리한 녀석이 먼저 선빵 날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선이고 A가 후가 된다. 그래서 B가 A보다 먼저 폭발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시 도착하려면 이 유불리를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귿 Q의 관성계에서 A와 P 사이의 거리는 B와 P 사이의 거리보다 크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요게 A와 P 사이의 거리고요. 요게 이제 B와 P 사이의 거리인데 일단은 길이 수축이 일어나긴 나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 비율로 일어나기 때문에 AP가 길이 수축된 정도와 BP가 길이 수축된 정도가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기역 니은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교육청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A, B가 탄 우주선이 각자 VA, VC로 움직이게 운동하고 있다. 그래서 관찰자 C가 관찰을 하게 되면은 A, C가 이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작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A가 측정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B가 측정한 경우가 이 광원에서의 거울까지 왕복 운동의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뭐 A든지 B든지 광원에서 이제 출발한 빛이 이제 어떤 경로를 보이게 되냐면 얘네들은 이제 정지하고 있고 얘네들은 이제 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또 어떤 녀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빠르다. 거의 눕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걸 비교하라는 건데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 작다 그랬으니까 요게 A고 이제 요게 B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더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VA하고 VB를 비교하면 B가 더 빠르다. 그래서 빛의 속력은 일단 불변이고요. B가 더 빠르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C가 측정할 때에 B의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0년 3월 교육청 특상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가 탄 우주선은 0.6C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자 B에 대해서 광원과 PQ는 B에 대해서 정지해 있다. 이렇게 정지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광원이 있어요. 이게 가운데인지 아직 모릅니다. 거리가 같다는 정보가 없어요. 자, A에 대해서 A가 관측할 때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L이다. 이거 L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동시에 PQ에 도달한다. 자, 요 L 표시를 가지고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A가 정지하고 있으면서
요 녀석이 통째로 왼쪽으로 0.6C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P가 도망가잖아요. 그럼 이건 불리한 상황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 Q가 다가오잖아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시 도달했다. 이 말은 리얼, 이 B의 진짜 좌표에서 본 리얼한 상황은 불리한 거 길이 P에서 광원까지 길이를 A가 측정했을 때는 L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Q까지의 길이는 L'인데 이게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리한 조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동시에 PQ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리얼이다. 이게 이제 실제의 모습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살펴봅니다. 1번부터 A가 측정할 때 B의 속력은 자기는 정지하고 있고 0.6C로 간다 그랬잖아요. 틀렸어요. A가 측정할 때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A가 측정할 때 얘가 L이라면 A가 측정했었던 L'인데 요건 더 크다 말이죠. L보다 더 크다. 이제 B가 측정했을 때 빛은 보세요.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여기 보시면은 광원에서 발사한 빛은 여기가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Q보다 P에 먼저 쫓아간다. Q보다 P에 먼저 도착한다. 맞죠? 3번은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관측할 때 A의 시간은 팽창된 시간이고요.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느리게 가죠. 느리게. 그래서 A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광원에서 P까지 빛의 속력은 A가 관측할 때 B가 지나서 광속 불변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2022년 강대 모의고사 4의 특상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표에 문자들이 많기 때문에 잘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B에 대해서 이제 A가 우주선을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빛은 광원 PQ로부터 거울을 향해 플러스 X방향, 마이너스 X방향으로 방출된 후 거울에서 반사하여 광원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자, 되돌아온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러면 이제 되돌아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왕복이기 때문에 시간 팽창으로 논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 표는 A와 B에서의 빛의 이동 거리,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광노죠. 광노를 표시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정보부터 살펴봅니다. 당연히 A 관성계에서는 여기는 뭐 L0로 같겠죠.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Q에서 거울까지 같은 것도 이제 같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L0하고 L1 중에서 누가 더 큰가, 광노가 긴가 이거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힌트가 이제 요겁니다. 똑같은 걸 동그라미 쳐보세요. L3하고 여기 L3다. 자, 그러면 제가 그대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쫓아오세요. 자, 보시면은 거울에서 P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거울에서 P로 가게 되면은 요거는 바로 어떤 경우냐면 B가 쳐다봤을 때는 그렇죠. 유리입니다. 유리해. 왜? P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광노가 유리하다. 광노가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똑같이 L3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거울에서 Q로 간다. 그럼 거울에서 Q로 가면은 이건 도망입니다. 도망. 이 도망이기 때문에 광노가 어떻게 됩니까? 불리하다. 왜? 도망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L3하고 L4가 똑같이 나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리얼. 이 A가 쳐다봤을 때 이 리얼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냐? 광노가 불리한 것이
여기는 광학로가 유리한 것이잖아요. 그럼 광학로가 유리한 것은 좀 길어도 된다는 거고 불리한 것은 좀 짧아도 된다는 거니까 실제로는 거울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P가 여기에 있고 여기가 Q가 있는 이 모습이 A 관측자가 본 리얼한 모습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요걸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뭡니까? 요것은 L0가 되겠고요. 고유한 좌표계 A 관성계에서 본 거니까요. 요게 이제 L1이 되는 것이죠. 끝났죠. 그래서 요게 리얼의 모습이다. 그래서 L0가 L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L2하고 L4를 비교하는데요. L2는 어떤 거냐? P에서 거울로 가고 있는 것을 B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P에서 거울이니까 P에서 거울로 가는 것은 이 거울이 도망가잖아요. 굉장히 도망가요. 요게 이게 L2란 말이죠. 요 광로가 얘는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L4가 누구냐? Q에서 거울이거든요. Q에서 거울이니까 거울이 다가오잖아요. 얘는 광로가 유리한 상황이다. 광로가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요게 L4니까 L2가 L4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니은까지 쫓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죄송합니다. 디귿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디귿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L2 더하기 L3는 요겁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광로가 유불리로 따져주는 거. 그러면 이제 시간이라는 것은 t는 v분의 s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보면 빛이 진행하는 거리가 c가 되겠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편도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왕복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냐면 b가 완찰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시간 팽창이에요. 그럼 이제 고류 길이에 해당하는 것은 빛이 그렇죠. L0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2L0가 됩니다. 여기까지 끝나지 마시고 요 L1과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C분의 L1을 왕복한 2L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부 C를 없애주면은 L2 플러스 L3가 2L1보다 크다라는 사실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진술도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문자가 많습니다만은 편도를 더하면 왕복이 되니까 시간 팽창으로 논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1년 특상 강대모의고사 4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빠른 풀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관찰자 A가 있어요. 이렇게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자 B가 이제 있습니다. 얘는 V1의 우주선 속도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가 있는데 이 C는 V2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C가 이제 광로 빛이 동안 거리를 나타낸 건데 이제 시간으로 나타냈습니다. 빛이 진행한 시간 거기에다가 이제 광속을 곱하면 광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A가 광원에서 P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광원에서 Q로 가는 것이 T0 걸렸다. 이 말은 이 고유 길이가 각각 같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복잡한 겁니다. B 우주선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B도 있고 C도 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광로에서 P로 가는 것을 B가 본다. 제가 이제 문제를 결국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따로따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B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B 입장에서 보십시다. B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데 요 입장에서 보면 B는 뭐 하고 있습니다. 정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광원 Q가 통째로 어디로 왼쪽으로 V1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상황 설명을 해볼게요. 두 번째 상황은 또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C 입장인데 C는 정지하고 있고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P 광원 Q가 박스 쳐서 자기는 정지하고 있고 얘네들은 V2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광노의 유불리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광원에서 지금 여기 보면 3T1 광원에서 P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 BC 이렇게 있는데 정지한 B가 보게 되면은 도망가기 때문에 도망을 가잖아요. 이거 불리해. 이게 3T1이야. 여기가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원에서 Q로 가는 거 봅니다. 광원에서 Q로 가는 것은 이렇게 가는데 이 Q가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마중이 도망이 아니라 마중이죠. 마중. 그래서 T1밖에 시간이 안 걸리고 이건 광노에 유리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이제 정지한 B가 봤을 적에 이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우주선이 아니라 P 광원 Q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봅니다. 광원에서 P로 가는 것은 이것은 이제 P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유리한 게 맞네요. T2 이건 T2밖에 시간이 안 걸려요. 그 다음에 광원에서 Q로 가는 거 광원에서 Q로 가는 것은 9T2예요. 왜? 도망가기 때문에. 분리 광노가 불리하다. 다시 해볼게요. 틀린 게 아니고요. 색깔을 다시 해봐요. 이거 불리하다. 그래서 9T2가 된다 말이죠.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3T1, T1 이게 편도거든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뭐냐면 이제 왕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편도인데 이거 두 개 더하면 왕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B하고 C 중에 어떤 게 속력이 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T1하고 T2를 비교하지 마시고 T1, 3T1 또 그 다음에 여기는 T2, 9T2잖아요. 9T2.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유불리가 확실한 것이 속도가 빨랐을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충 VC의 속도가 빨랐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우리 물리라는 것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V1과 V2의 속력을 제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노의 유불리인데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L0가 고유 길이에요. 이건 다 똑같아요. 고유 길이가 똑같은데 얘네들은 분명히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B가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길이 수축을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L1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L1. 그 다음에 여기도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 길이 수축은 제가 L2라고 쓰고 여기서 일어난 길이 수축은 L2라고 똑같이 쓰면 되겠죠. 그럼 벌써 L1과 L2는 통밥으로 속도가 C가 빨랐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난 정도도 이 C인 경우가 더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어떻게 계산을 하려고 그러냐면 광노의 유불리를 써보려고 합니다. 얘 불리하죠. 빛이 진행을 했어요. 빛이 진행한 거 C 곱하기 3T1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길이 수축이 빛이 진행한 광노는 실제 길이가 아니라 길이가 수축된 L0가 아니라 L1에서 광노가 이게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도망가잖아요. V1 곱하기 3T1 이렇게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노가 유리한 경우에는 C 곱하기 그냥 보고만 있으세요. C 곱하기 T1인데 이건 똑같은 길이 수축 비율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건 유리예요. V1 곱하기 T1이에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빨리 산수를 수행해 보세요. 여기서 빨리 산수를 시행할 때 L1 길이 수축 비율이 동일하다. 요 두 녀석이 같다라고 계산을 해 보시면 아마 선생님 암산을 굉장히 빨리 하지 않습니까? V1은 2분의 1C가 나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보다 더 빨리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과학로의 유분리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 유리한 거부터 써봅시다. C 곱하기 여기는 T2가 되죠. C 곱하기 T2. 그 다음에 여기가 유리한 경우 때문에 뭐 불리한 경우부터 먼저 써줄까요? 네. 계산식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불리한 것부터 먼저 써볼게요. C 곱하기 9T2 이거는 그렇죠. 그대로 써볼게요. 길이 수축이 일어난 비율이 L2일 거예요. 근데 불리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도망가잖아요. 얼만큼 도망가냐? V2 곱하기 9T2 도망간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한 경우로 써볼게요. C 곱하기 유리한 것은 시간이 짧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L2에서 빼기 V2 곱하기 T2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여기서 길이 수축이 일어난 비율 L2가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아마 V2는 5분의 4C 즉 0.8C가 나옵니다. 요건 얼마입니까? 0.5C 요거는 0.8C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을 하면 V2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짚어보려고 그래요. 보세요. A 관성계에서 PQ 사이의 거리는 ECT1이다 그랬는데 A 관성계는 정지좌표이기 때문에 EL0인데 그것은 ECT0 편도니까 그냥 더하면 P에서부터 Q까지 더하면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진술 방금 전에 속력을 계산했잖아요. V2가 얘가 0.8C V1이 0.5C이기 때문에 A의 관성에서 봤을 때 C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맞는 말이죠. 시간 팽창 정도가 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통밥으로 굴리지 말고 디귿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디귿을 자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에다가 V1에다 2분의 1C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T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T1은 자 넘겨서 C 플러스 2분의 1C분의 L1이 되고요. 그 다음에 T2는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5분의 4C를 여기 아래식에다 집어넣으면 T2는 C 플러스 5분의 4C분의 L2가 됩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 L1하고 L2가 있는데 제일 긴 것은 고유 길이인 L0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력이 느린 L1이 좀 더 길 것이고 속력이 가장 빠른 L2가 길이 수축이 제일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요 분모를 계산을 하면은 얼마나 납니까? 2분의 2에다가 2분의 3C가 되고 여기는 5분의 5니까 5분의 9C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T1하고 T2 중에서 누가 더 크냐? L1과 L2 중에 L1, L1이 더 크지 않습니까? 2분의 3C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5분의 9C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T1이 T2보다 크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만 지금 제가 골라서 풀어주고 있는데 먼저 여기에 있는 이 계산식을 보는 순간 물리가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빠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디귿은 맞고요. 자 앞으로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잘 보세요. V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있죠. TA 플러스 TB 이렇게 분모에다 쓰고요. TA 빼기 TB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 C를 붙이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TA가 무조건 TB보다는 커야 돼요. 여기다 그대로 응용해 볼게요. 이 두 개 더하면 TA, TB는 3T1 플러스 T1분의 3T1 빼기 T1이에요. 곱하기 C잖아요. 그럼 결국 이론적으로 여기는 4T1분의 2T1이 되니까
결국 선생님 말이 맞죠. 2분의 1씩 박수 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두 번째 계산을 해주면 9t2 플러스 암산이 바로 되는 거예요. 9t2 빼기 t2니까 10분의 그렇죠. 10분의 8이 되죠. 이게 0.8이잖아요. 0.8c 박수 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에서 특강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요 계산 풀이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1년 강대모의고사 특상 2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입자가 있고요. 우주선이 있고 우주선도 이제 A, B 두 개가 있습니다. 우주선이. 그러니까 입자도 뭐 우주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입자가 0.5c로 간다. A는 0.5c로 간다. 그 다음에 B도 0.5c로 간다. 그런데 빛은 어디서? 그렇습니다. 광원에서 검출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원에서 검출기를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광원과 검출기에 대한 입자 A, B의 속력은 0.5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원과 검출기를 하나의 개로 보라 이런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입자 A, B가 각각 0.5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 진술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기억 진술은 바로 뭐냐? 입자의 상대론적 질량. 무슨 말이냐면 속력이 빨라지면 질량도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A 관성계인 경우에는 입자를 보게 되면 정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지 질량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상대 속도가 얼마나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B 입장에서는 입자를 보게 되면 방향이 서로 반대인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운동 질량이 됩니다. 운동 질량이 더 크죠. 그래서 같다라는 말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진술.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거리는 A 관성계가 보더라도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 B 관성계에서 보더라도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데 똑같이 0.5니까 길이 수축 비율이 동일하다. 지금 이게 이제 디귿을 푸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편도에서 유리 분리의 그 광로를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도달할 때 걸린 시간,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을 B 관성계와 A 관성계에서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A 관성계에서는 이렇게 보이겠죠. 봐보세요. A 관성계에서는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자기 자신은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원이 있고 검출기가 있는데 광원에서 빛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얘는 자기 자신이 정지하고 있고 A는 어디로? 그렇죠. 왼쪽으로 광원과 검출기가 0.5c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한번 살펴보세요. 광원에서 검출기로 갈 때 빛이 이렇게 가면은 검출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유리한 광로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녀석이 진행한 이 빛의 광로를 그렇죠. C 곱하기 T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유리한 거기 때문에 요놈이 일어난 길이 수축의 비율, 고유 길이는 L0인데 길이 수축이 일어난 비율을 L이라고 하면 얘는 빼기 마이너스 광도 유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V 곱하기 T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보세요. 이제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B가 정지하고 있고 광원과 검출기가 있는데
광원에서 역시 검출기로 빛이 갑니다. 그런데 이걸 박스 개로 표시하고 B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기는 정지하고 있고 얘가 오른쪽으로 0.5C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스코어 검출기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광로가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해요. 불리합니다. 그럼 이제 불리한 이거를 광로를 계산할 때 여기는 이제 CT2라고 써볼게요. 이제 리콜. 그리고 이게 불리한 거기 때문에 길이 수축 비율은 동일하고 니은에서 사용됐죠. V 곱하기 T 2가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 여기 오타 났네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T1이에요. T1. 여기에서 일어나는 시간들은 T1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럼 이쪽에서 일어나는 시간들은 제가 T2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비율이 똑같다. LL 이게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딱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되죠. T2가 3T1이다. 3T1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학생은 이제 알았을 거예요. B의 관성좌표가 A의 관성좌표보다 3배 크다. 그래서 이거 디귿은 맞는데 제가 이런 공식을 알려드렸잖아요. TA 플러스 TB분의 TA 마이너스 TB 곱하기 C를 하는 게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한쪽 편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답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요걸 계산했더니 0.5C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0.5C가 나왔다는 것은 분모하고 분자 이거 더해가지고 4가 나와가지고 빼가지고 2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3 플러스 1분의 3 빼기 1 하면 4분의 2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게 이제 0.5C가 되니까 결국 T3가 T2가 3T1이다 라는 걸 바로 찍는 게 아니라 빠른 풀이로 알 수도 있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로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훈련을 한 번쯤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0년 강대 모의고사 4회 특산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관찰자 A에 대해서 우주선이 0.8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QR에서 광원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원과 점 PQR은 A에 대해서 정지되어 있다. 그럼 이제 이게 같은 좌표계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관찰자 B는 0.8C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는 AB가 각각 측정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QR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는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가는데 T0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네들의 고유 길이가 전부 다 같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제 B가 봤을 때는 이제 광로에 이제 유불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B의 좌표계를 정지시키고 얘는 0.8이 아닌 거예요. 요거를 박스를 쳐가지고 이 녀석을 뒤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0.8C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P에 도달하는 거 봅시다. P에 도달하는 것은 광로를 한번 살펴보시죠. 빛이 출발을 하는데 P가 도망을 갑니다. 이건 분리입니다. 분리. 여기다가는 분리라고 써야 되겠어요. 이게 제일 길어요. 시간이. 그 다음에 이제 Q 같은 경우에는 광로가 어떻게 되냐?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할 적에 이 Q로 도달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사선이죠. 사선 경로다. 이것도 광로가 약간 불리한 축에 속합니다. 가장 불리한 것은 아니에요. 이건 약간 불리.
왜냐하면 사선 경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녹색으로 계속해 볼까요? 네, 검정색으로 할게요. 그냥 검정색으로. 광운에서 이제 R로 다가가는데 이 R이 마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리입니다. 유리. 그래서 이거는 유리한 광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 A가 측정할 때에 B가 P에서 R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T는 V분의 S 아닙니까? 그럼 빛이 이 빛이 아니라 우주선의 속도는 0.8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가 A가 측정할 때에 P에서 R까지가 결국 T0니까 요게 ET0인데 빛이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시간을 내다가 속도를 곱하면 ECT0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cc 없어지니까 10분의 8이 있고 2가 되니까 2분의 5 t0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진술 B가 측정을 할 적에 P에서 R까지는 그죠? 고유 길이가 ECT0예요. A가 측정한. 그러니까 B가 측정하면 이거보다 더 짧아진 길이수축이 일어나니까 니은도 맞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가 계산은 아닌 약간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걸 지그재그로 곱해 보세요. 그럼 ET0가 TP 플러스 TR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ETQ가 그러면 이 Q는 아까 뭐라 했냐면 사선 아닙니까? 그럼 요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왕복이잖아. 왕복. 요게 ETQ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TP하고 TR이 있는데 보세요. TP는 분리하다 그랬어요. 이게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TP야. 그 다음에 되돌아오잖아. 맞고 되돌아오는 요게 이제 TR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 편도와 편도를 더한 것이 이것도 왕복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편도 맞고 되돌아오는 것인데 이게 갈 때, 그 다음에 이제 R, 이건 어디로 갈 때, 이건 P로 갈 때, 이건 이제 R로 갈 때,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결국 TP 맞고 되돌아올 때는 얘랑 똑같이 되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편도를 더하면 왕복이 된다. 그래서 디귿 진술도 맞는 것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0년 해모 1회 특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보편화됐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또 이런 문제들을 많이 틀린 학생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살펴봅시다. 가인 경우에는 관찰자 A가 있고요. 관찰자 B가 있는데 관찰자 B가 우주선 안에 타 있습니다. 설명이 중요한 겁니다. 가에서 B가 측정할 적에 X에서 방출된 빛은 검출기 Y하고 Z에 동시에 도달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가 동시 방출, 동시 도착이니까 이게 고유 거리가 같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한 장소에서 동시에 방출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 방출, 동시 도달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B가 측정을 할 때 B인데요. 나에서는 관찰자인데 이 B가 측정을 할 때 광원 QR에서 방출된 빛은 QR의 중간 지점에 P에 동시에 도달한다. 여기에 빛이 B가 측정을 할 때 보세요. 여기에 동시에 도착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두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빛이 중간 지점에 있는 P에 동시에 여기에 동그라미 있어요. 한 장소 동시성 불변이다. 그럼 결국 얘는 B가 한 장소 여기 동시면 관찰자 A도 동시 도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가의 경우 x에서 이제 a가 측정할 때예요. 관찰자 a가 측정할 때 가에서 x에서 방출된 것이 y, z에 동시에 도달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얘는 동시에 출발한 것은 맞아요. 이렇게 근데 관찰자 a가 보게 되면은 이 z 같은 경우에는 도망을 가잖아요. 얘는 분리해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잖아요. 이게 율입니다. 그래서 누가 y가 선이고 z가 후가 된다. 그래서 y가 선, z가 후. 그래서 동시도달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인 경우에 관찰자 A가 보면은 QR에서 방출된 빛은 B라는 관찰자도 동시도착이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관찰자도 동시도착이에요. 왜? 한 장소 동시성 불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연습이에요. 나의 경우 QR에서 빛이 동시에 방출되냐? 그럼 좀 보세요. 지금 현재 수코와 동시에 방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동시에 도착이 아니라 동시 방출이었다. 동시 방출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Q인 경우에는 P가 도망가기 때문에 A는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인 경우에 R에서 쏜 빛 같은 경우는 P가 쫓아오잖아요. 마중을 오줍니다. 이것은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동시에 도착하게 하려면 불리한 녀석한테 뭐 조금 배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Q를 선으로 쏴줘야죠. 그리고 R이 후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동시에 방출된 게 아니다. 2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